그렇다면 결국에는 저희가 오테라 아닙니까? 네. 오늘의 테슬라. 이 우리 빛광호님, 킹광호님의 테슬라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네. 그때 823에 나왔던 그 조회수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그 네. 의견이 지금도 유효하신지, 어떻게 테슬라를 보고 계시고, 뭐 어떤 포인트를 주로 보고 계세요, 테슬라에? 네. 사실 제가 뭐 목표 주가가 어떻고 뭐 바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쵸. 송구스러워요. 네. 다만 이제 저는 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 만약 테슬라를 본다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좋습니다. 지금 한번 자료를 이제 한번 볼까요? 예,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거든요. 뭔가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이런저런 노이즈가 없을 때 편안한 마음에서 썼던 게 제일 좀 괜찮기는 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했었을 때 아크가 실은 테슬라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초기부터 많았고 그쵸. 지금도 여기에 많고. 대해서 예, 보고서를 그때 당시에 냈던 게 저는 뭐 참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20년 1월 달에 나왔던 아크의 네. 보고서의 핵심 이제 표입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테슬라가 뭐 600불대였어요. 음. 그러니까 분할 전 액면분할 기준으로요. 전에.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증시도 뭐 2018년 말에는 안 좋았다 19년에 꾸역꾸역 올라가서 20년도 1월 2월에는 신고가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미국 증시가요. 이때 이제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인기를 얻기 시작을 그쵸. 하던 시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요때 이제 1월 달에 요런 보고서를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뭐 쓴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말로 해 가지고서 보시게 되면 좋아요. 시나리오를 써본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잘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쵸. 사실 밑도 끝도 100%라는 것도 없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한번 시나리오를 써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테슬라가 진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금 그쵸, 조달 그쵸.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맨 밑에 보신 블랙스완으로 부도도 있어요. 네. 케이스. 네, 케이스 네. 중에. 근데 이제 당시에 아크에서는 이럴 확률은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거의 봤었어요. 없다. 맨 끝에가 이제 확률인데, 근데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나눠 봤었어요. 네. 주가를 도대체 결정지을 요인이 뭘까 앞으로 테슬라가. 그랬을 때 첫 번째가 과연 비용 절감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효율성 있게 이 뭔가 뭐 흑자가 구조적으로 난다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공장을 건설해서 운영할 수 있느냐. 즉 이제 그 영업 레버리지가 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과연 정말 실현시킬 수가 있느냐. 요 세 가지를 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가지수가 쭉 나오잖아요. yes, 그쵸. no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본인들의 기본 가정은 요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효율적인 영업 레버리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자율주행은 안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쪽이 두 개 합치면은 이제 가능성이 56%로 제일 높잖아요. 28%인 요 두 개 예. 중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은 퉁쳐가지고서 3,400, 2,500 사이에 대충 한 2,000 후반에서 한 3,000 정도네요. 주가가 일단은 뭐 갈 수 있지 이제 않을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생각을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뭐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실제로 테슬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네. 하면은 이제 이거가 어떤 거냐 하면은 자동차 쪽에서만 매출 총 이익률이 얼마 나오느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테슬라의 매출 중에서 자동차 부문 매출, 그다음에 자동차 쪽의 리스 매출, 그리고 자동차 쪽의 매출 원가를 이제 반영을 해서 매출 총 이익률을 구해 본 겁니다. 네. 요거의 추이를 구해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쭉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서 이제는 뭐 답을 아시죠. 뭐 비용 절감도 잘 이뤄냈고 그다음에 영업 효율도 이뤄낸 거죠. 그래서 테슬라한테 이제 앞에 두 개의 질문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고 이뤄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거 자율주행이 결국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회사의 주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다만 알 수 있는 거는 이 자율주행이 정말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모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목표 주가 이때 당시에 가정을 할 때에도 요건 다 이제 분할 전 기준입니다. 네. 2020년 1월이니까요. 비용 절감하고
효율적인 공장 건설 안 해도 자율 주행만 되면 3,400에서 15,000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네요. 앞에 거 안 해도 자율 주행만 하면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율 주행이 그만큼 게임 체인저라는 거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자율 주행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서 목표 주가가 이렇게 퀀텀 점프를 그러게요. 하게 격차가 됩니다. 큰데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그 테슬라가 분할을 2번을 했잖아요. 네.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200불의 주가라고 하면은 이게 그전 기준으로 하면 3,000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의 조건은 실현된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주가가.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그러면은 뚫고서 가기 위해서는 뭐가 정말로 요인이 필요한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돌고 돌아 자율주행이 자율주행이다. 되느냐 안 되느냐, 언제가 그런 시기이냐에 대한 게,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의 분석은 여기에 그냥 완전히 집중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지금 뭐 몇 대가 팔렸고 좀 할인을 하고 어느 시장에서 뭐 규제가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좀 격가지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미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이뤄냈는데 그 요소들은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요소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기에서 더 잘하기도 어려워요. 더 비용을 절감하고 더 효율을 높여서 지금에서 뭐 가격 할인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요, 테슬라가 마진을 자율주행 없는 상태에서 더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자동차라는 업이잖아요. 네. 이 자동차라는 업만 가지고서 얼마나 과연 영업 레버리지를 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과거 사례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현대차가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있습니다. 막 엄청나게 이제 일본 차 제끼고 막 해가지고 네, 잘 나가던 그쵸. 미국에서, 그때가 2011년도 4분기인데요. 현대자동차가 매출 총 이익률이 27.2%가 나옵니다. 야, 이때 그런 데가 당시에 있었나? 이때 차화정. 네. 차화정. 예. 땅만 그쵸, 안 샀어도 이게 안 내려갔을 텐데. 땅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회사에서 주식을 이제 밸류 다니면서 했었을 텐데 기겁을 했죠. 예. 땅을 사가지고. 근데 땅 사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마진율이 그때 좋았죠. 엄청 좋았어요. 네.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플랫폼이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잘 되면 성공 요인은 우리가 이제 막 갖다 붙여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쵸. 이때만 해도 현대차는 플랫폼에서 딱딱 찍어내는 그걸 잘해서 다른 데랑 다르게 효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플랫폼화 비중이 몇 프로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진이 구조적으로 높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27.2%. 이게 지금 폭스바겐 이런 데 하고 다 비교해서 제일 높았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도요타가 전성기일 때의 마진율이 최고 좋을 때 얼마였느냐. 네. 도요타, 우리 막 도요타 웨이 그래갖고 책 같은 거 보면 개성, 그래서 카이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한 데서 저스트인 타임, 뭐 해서 예, JIT, JIT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시기가 2003년 3분기거든요. 요때 매출 총 이익률 최고치 달성인데 24.3%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고치가 30%까지 이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전통적인 차량의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의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최고치를.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더 올라가기를 바랄 수 있는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사실은 무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점의 집중보다는 결국은 또 이게 기승전, 예, 자율주행 쪽이 될 수 있느냐가 결국은 앞서도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예. 퀀텀 점프를 하려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뭐 결정짓는다. 저는 그렇게 되게 심플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0불 떨어질 때도 야, 전 너무 과도하다. 테슬라가 무슨 뭐 할인 조금 더 한다고 해가지고서 저렇게 안 좋게 볼 일이냐. 그리고 그 점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슬라 보면은 가격이 좀 자주 변해요. 네네. 차량 가격을 언제는 인하를 했다가 갑자기 또 그랬다가 이건 좀 인하했더니 잘 팔리는 것 같아 다시 살짝 인상할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뭐 그 어시장에 뭐 시가로 회보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너무 이상하게 영업하는 것 같아라고 하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는 딜러를 이제 쓰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의 자동차 업체들은 딜러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이거를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줬다가 줄였다가 해서 차값을 조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를 들어 뭐 현대차가 지금 가격을 인상했네, 깎았네, 그거를 매주 단위로 그거 매일 바뀌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와 쟤네 왜 저렇게 영업해,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테슬라는 그거를 합쳐놓고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변동시키는 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딜러 자동차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뭐 이거를 뭐 회사가 이상하다 어떻다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광우님의 말씀은 생산 라인을 어쨌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고 했고 어느 정도는 달성했고 더 이제 기가 팩토리를 막 만들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들을 확보했고 마진도 어쨌든 이 이익률을 어느 정도 수준 다른 자동차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한 단계 진짜 뛰어넘는 주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율주행에서 뭔가 과시할 만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분기에도 실적이 이제 어닝 그 예상치를 비트를 했었죠. 상회를 했었는데 그 주요 요인은 그 이제 북미 쪽에 그 FSD 쪽에서 업데이트가 있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매출 인식이 이제 잡히면서. 대부분의 요인으로 차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지금의 테슬라에게는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는 결국은 자율주행이다. 뭐 이거 사실 이제 뭐 다른 또 이제 사업부도 있기는 하잖아요. 네네. 뭐 에너지 사업부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물론 그것도 잘 되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그 중요도 차원에서 봤었을 때에는 뭐 이것보다 더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 이 회사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에서 캐시 우드가 저희가 캐시 우드라고 해야 돼요.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희가 캐시우드 해서 하니까 현금 누나 캐시 그거 아니다 캐시다 그렇긴 네 하죠. 네. 저희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캐시 우드가 예전에 2020년에 아크에서 보고서 발간했을 때 어쨌든 자율주행 네트워크 런칭이 뭔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가 주가의 갭을 가장 많이 네네. 보여주는 요인이었네요. 결국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이 자율주행 말고 아까 2,500에서 3,400 정도의 레인지는 지금 따지면 어느 정도 이 수준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가는 그죠? 네, 뭐 규모의 경제를 이뤘고 그쵸. 그다음에 효율이 가장 높은 자동차 회사가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달성을 한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광우 대표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정광우 대표님은 테슬라에서 어쨌든 이제 한 번 더 주가의 퀀텀 점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건 자율주행에서의 뭔가 우리가 눈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